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 토론회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 김태년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회식에 이어 발제 및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귀빈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현식 국회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지동하 국회 예산정책처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해철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귀빈분들께 토론회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회사를 청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동하 국회 예산정책처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장 지동하입니다. 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 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그리고 윤건영 의원님, 감사드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아주신 박찬임 박사님과 발제 및 토론해 주실 우리 처의 안태훈 박사님, 고용노동부 이원주 산업보상정책과장님, 근로복지공단 고혁진 업무상질병국장님,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상임활동가님,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양 사무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눠주실 귀중한 의견이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는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인 지연, 낮은 승인율,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치료비 부담과 소득 단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월에 발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운용 현황평가 보고서를 통해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정부의 개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의 정책 결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논의가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제도 개선의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 주최로 함께 마련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큽니다. 발제와 토론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대한민국을 노동 존중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힘들고도 먼 걸음을 하신 피해단체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죠. 그러나 산업 구조의 변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의 확대, 고령 노동자들의 증가처럼 산업 노동 현장에서 여러 변화가 가속되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과 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이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아주 여러 차례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 업무상 질병재해 평균 처리 기간이 작년 기준으로 228일, 7개월이 넘었고 5년이 더 넘게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이 결과를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습니다. 국감에서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분이 36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참고인도 나와서 그 증언을 하기로 했는데 증언하는 날 병원에 입원하고 곧바로 목숨을 잃어서 정말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제는 제도 개선을 더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처럼 제도 운영상 전반과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 과제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출발선은 분명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산재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산재를 당한 당사자한테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국가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보험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작동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산재 승인이 지연되더라도 치료와 생계 유지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보상 제도 도입은 그래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님들 김태년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이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법안을 이와 관련해서 발의를 했고 저도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법안 개정 방향은 물론이고 상병수당 도입 등 여러 정책 과제도 함께 논의하고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안한 입증 책임의 완화 그리고 역학조사 절차 개선은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정책 과제들입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이 돼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이 반드시 되기를 바라고 산재보험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축사를 청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산재 보상 보험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김태년 의원님, 김태선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제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입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신속 공정하게 보상받고 재활 및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여 산재보상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산재 노동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조사, 특별진단,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혁신하고 재조사와 판정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은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4년 기준으로 228일이었습니다. 2027년에는 평균 120일까지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상 재조사 기간을 법정하고 법정 기간 초과 시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재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 판단 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관점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노동자의 산재 입증 책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노동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장관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년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또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실제로 법안까지도 발의를 하셨던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지동아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님, 그리고 공동 주최해 주신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님, 그리고 박해철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오늘도 무사히 퇴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권익을 지키는 일이 국가 운영의 중심에 놓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열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한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의 삶 전부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사회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작년 산업재해자 수는 14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약 70%가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형 사건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세 사업장의 문제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제도가 신속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생계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 기간은 평균 7개월 이상, 소송까지 가면 몇 년씩 이어집니다. 그 사이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결정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 신속한 지급 체계와 공정한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지연될 경우 보험급여를 선지급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 존중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이제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될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더해진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년 의원님의 축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박해철 의원님의 축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경기 안산시 병 박해철입니다. 먼저 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 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회 선배 동료 의원님께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절실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처리 지연과 불투명한 승인 과정, 복잡한 인정 책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계와 치료, 불안이 겹쳐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재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산재 사망자 역시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단순히 사후 보상을 넘어서 예방과 위험 관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산재급여 선보상,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개선, 입증책임 완화 방안 등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산재 피해자와 가족을 다시 일으켜설 수 있는 진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인력과 예산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건설적인 제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하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홍백 의원님과 김태선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의 축하 말씀을 들을 차례인데요. 오늘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부득이한 일정으로 자리에 함께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세 분의 말씀은 자료집에 포함된 서면 축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내빈분들을 모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의장님과 귀빈분들, 좌장, 발제자, 토론자께서는 국기가 개항되는 이 앞쪽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진 촬영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찬임 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박찬임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질병 판정은 신청자의 폭증과 이로 인한 판정의 지체가 문제가 되어온 상황입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로 나뉘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판정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 단축 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판정에 걸리는 기간이 진짜 비정상적, 비현실적으로 긴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5년, 7년씩 걸린다는 거 보통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축사에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이 몇 년씩 지체된다면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떨지는 누구나 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노동연구원에 있으면서 산재보험 연구를 한 20년 이상 했고 그동안 국회 토론에 많이 가보고 발표 사회 토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의장님, 국회 예정처장님,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동시에 참석하시고 국회 본관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는 저는 처음입니다. 이건 뭔가 지금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미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토론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를 빛내주시고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안태훈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토론으로는 모두 4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이원주 산재보장 정책과장님 오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혁진 업무상 질병국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양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신속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발제자께서는 14분, 4분의 토론자분들께서는 각 6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안태훈입니다. 먼저 귀빈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축사에서 발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제의 목차입니다. 논의의 배경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산재 보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발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보험하고 손해배상 보험적인 성격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보험과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보험적 성격을 좀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사회보험적인 관점에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회보험 관점에서 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이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8대 사회보험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보험 제도가 이제 완비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9개의 수당을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5개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 부분이 상병수당입니다. 이 상병수당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도 이제 지급을 하고 고용보험에서도 지급합니다. 캐나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조세를 통해서도 지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급여들은 다 구비가 됐지만 이제 상병수당이 현재로서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밖에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제 토론회가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다 근로자가 그러면 이제 업무상 재해면은 산재보험에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건강보험이나 이제 상병수당으로 해서 우리가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그 소득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 맨 처음에 이제 비스마르크 때 이제 처음으로 했을 때 그쪽에 도입된 게 질병보험입니다. 질병보험이라 쓴 건 뭐냐면은 치료비하고 생계를 같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업무상 재해면 산재보험을 가지만 아닐 경우에는 현재 그 제도상에서 구직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구직 중에 우리가 아팠다 그러면은 고용보험에서 어떻게 보면은 휴업수당을 줍니다. 근데 구직 중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재직 중이 아프다고 하면은 건강보험밖에 안 주는 게 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재보험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은 산재보험은 사고, 질병, 출퇴근으로 구분되는데 이제 질병 같은 경우가 유난히 그 처리 기간이 깁니다. 이 처리 기간이 긴 이유는 그 질병이라고 하면은 이게 직업병하고 이제 작업 관련성 질병으로 구분하는데 뭐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진폐증, 난청이라든지 뭐 기타 화학물질 중독 같은 경우 작업 환경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상당히 높은 질병은 이제 직업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요통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정신 쪽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업무와 관련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판정 기간이 좀 상당히 길어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재급여 같은 경우 이제 선보장인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외국에서는 이제 선보장이라는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그 상병수당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병수당을 갖다 선보장을 갖다 도입하지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 산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병수당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단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라든지 어떤 요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 줄이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보장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소득 건강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는 받는데 의료에 대해서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우선 아픈 사람은 잘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치료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먹고 살 돈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의 뭐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검토한 부분은 이제 승인이 이제 지연되는 기간에 어떻게 보면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이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병수당 수준의 급여를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상병수당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 기준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병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받고 있는 평균 급여를 급여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수준의 어떤 급여를 좀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 공동 주최를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이제 법안들의 간단한 이제 내용들인데 대부분이 이제 모든 법안에서 이제 급여에 대한 선보장을
어떻게 보면은 법안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산재 미승인 시 이제 환수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여태까지 선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하시는 측의 의견은 이제 선보장을 하는 것보다 이제 단축을 하자. 어떻게 보면은 산재 처리 기간 단축하자라는 건데, 단축은 이제 사실상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보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선보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산재로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환수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제 환수를 해야 된다. 환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환수를 못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손실되는 부분을 누가 부담할 거냐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선보장을 해가지고 환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 무이자 대출로밖에 안 보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뭐 무이자 대출은 현재도 제도적으로 있고,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미리 대출로 해가지고 그 보험 급여를 받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험이 어떻게 보면 승인이 될 경우에는 이게 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보장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해서 선보장을 도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 방식이 뭐 대출과 동일하다. 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보장을 도입하는 이유는 이제 처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라든지 의료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이거 환수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과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 환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환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환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검토하는 건 저희가 조금 시간상, 그다음에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이제 자원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환수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정도로 보고서에서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역학조사 개선 방안입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제 역학조사를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미시행할 경우하고 역학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거의 뭐 3배 이상 처리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업무상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단할 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해서 그 판단 근거를 좀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역학조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 역학조사라는 거는 이제 다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통계, 그 질병, 어떻게 보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에 대한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업무상 질병, 업무하고 질병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역학조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 건별로 특정한 어떤 질병이 발생됐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역학조사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방법론상으로서는 뭐 찾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5년 걸렸다, 7년 걸렸다,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것이 그 산재에서도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판정하는 기준 자체는 이제 조사서를 이렇게 그 여기서 보시는 것이 작성 양식으로 해서 만듭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 역학조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전문가의 소견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 어떻게 역학조사를 때문에 뭐 7년 걸리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제일 먼저 구성이 변호사나 공인 의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갖다가 뭐 찾아봤는데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는 공단에서 판정을 갖다가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법원에 가서 합니다.
법원에서 가게에서 하면은 그 거기에서 법원에서 논의가 되는 거는 사실 변호사님들이 사실 결정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 서면을 만들어서 이제 판사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그 결국 변호사가 최종 판단에 대한 기준을 같은 것을 제시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1번에 이제 변호사하고 공인 노무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느냐. 그다음에 보면 뭐 조교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제 법에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사나 뭐 치과 한의사도 있지만은 뭐 의사분들이 대부분 이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데 역학조사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갖다가 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본 것은 이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본 것인데 이제 그 산재보험법에 보면은 자문을 받도록 돼 있지 역학조사라고 를 하라는 이제 그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럼 역학조사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느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산재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사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행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 관련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법률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역학조사 이제 개선 방안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제시한 거는 이제 최신 문헌 검토라는 부분이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최신 문헌 검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를 갖다가 하는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통계처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러 명들에 대한 뭐 질병과 어떻게 보면은 업무상의 관계를 갖다가 통계 처리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어떤 연구 문헌을 찾아서 그 연구 문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입증 책임 쟁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원고하고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심사 단계에서는 이제 공단에서 하지만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근로자가 입증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원고가 그 제시한 소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상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상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하는 거는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상당 인과관계를 갖다 하기에는 과연 그 우리가 그 산재 근로자들이 여기서 이제 그 역학조사한 질병명인데 이런 질병명입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질병이고 뭐 어떤 거는 뭐 상당히 어려운 질병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질병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그 역학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상당 법에서도 상당 인과관계를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좀 맞춰야 될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선보장은 조금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현재 우리나라 어떤 제도상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에 그 환수 같은 경우도 선보장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역학조사에 대한 좀 개념과 관련된 법률을 조금 더 개정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어떤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상당 인과관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법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이 상당 인과관계 법에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산재를 인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해석할 때 되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그 산재로 인정한다라는 두 가지가 상당히 충돌을 하는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상태에서는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고 이제 산재 근로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편한 건지 상당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둘 중에서 모르는 중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우리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에는 저희는 약자를 위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에서도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한 판단을 회색지대일 경우는 약자를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뭐 저희는 신속한 보상과 판정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훈 박사님 주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 주제 발표에 대한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이 토론은 지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이원주 산재보상정책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이원주입니다. 예, 오늘 안태훈 분석관님 토론 자료 잘 들었고요.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축사에서 저희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질병의 업무상 사고는 평균 처리 기간이 작년에 18일 정도였습니다. 질병의 경우가 이제 228일 정도로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28일이 매년 증가 추세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228일 중에서도 이제 특별 진찰이라든지 역학조사 등 이제 의학 자문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157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특별 진찰이라든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거보다 추가로 좀 더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가 크게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질병 처리 건수가 18,600건 정도였는데 24년에는 38,200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요 주요 원인은 지금 산재보험이 그 특수고용직이라든지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적용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늘어난 측면도 있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화된 인력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좀 더 취약해서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라든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같이 각 단계의 기능이 서로 좀 여기 중복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되는 측면이 좀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을 추진하고 선보장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먼저 단축하는 것이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단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9월 1일 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처리 기간 단축 혁신의 핵심 내용은 특별 진찰이라든지 역학 조사와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의학 자문의 경우에는 이제 자료가 축적된 직종이라든지 뭐 사례가 축적이 많이 연구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 진찰이라든지 역학 조사를 생략하고 공단이 재조사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정의 원칙을 좀 더 많이 개선해서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재조사만으로 직접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정위원회에서 특별진찰을 통해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라고 이미 판정된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심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진찰이라든지 역학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대신에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다 신설을 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공단의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심의 안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의 안건 수를 조정해서 질판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심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처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서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을 추진하면서 산재 처리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재 결정 전까지는 이제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손실에 대한 상병수당이 일부 한 1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이제 상병수당 제도가 있어서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산재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상병수당이 시범 사업 22년부터 시범 사업 시행 중이고 제도의 본격 도입 여부라든지 도입 규모, 시점,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줄 것이냐의 여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병수당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선보장 도입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보장 도입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발의한 적도 있으시고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요 선보장의 개념은 법률에 정해진 재해조사 기간 내에 산재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산재급여 지급 결정 전까지 급여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선보장 도입이 포함되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보장 제도의 핵심 내용은 법정 처리 기간과 지원 대상이 되는 급여, 그다음에 지원 수준, 환수 방법 등입니다. 앞으로 이제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재보험 혁신 이행지원 협의체 또는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재 근로자의 입증 책임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정의 원칙 확대입니다.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노출 수준이라든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산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 내부의 지침이라든지 공단의 지침으로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업무상 질병 추정 제도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정 적용 질병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발생 빈도가 높아서 선례가 다수 축적된 직종 및 상병 중심으로 추정 범위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업무와 질병 간 상당 인과관계를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판례 경향을 좀 더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 인과관계 판단 시 규범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판정위원회 산하에 업무상 질병 규범 판단 전문위원회를 신설해서 패소율이 높거나 법적 규범적 관점이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질병은 요 규범적 판단 이후에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 제기까지 업무상 질병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를 위해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의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해서 질병별로 반복 패소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도 상소 제기 기준을 마련해서
상소 제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연구기관을 통해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역학조사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산재 처리가 지연돼서 산재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역학조사로 자료가 충분한 경우는 역학조사, 자문 의뢰 및 역학조사를 생략하도록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 그래서 역학조사는 그리고 하는 경우에도 가용한 자료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 입증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산재보험 제도를 정책화하는데 많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주 과장님 토론 조금 길었는데 제가 그냥 끊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전부 다 나머지 세 분 토론도 다 들어야 되는데 조금 6분 맞춰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고혁진 업무상 질병국장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국장입니다. 산재보험의 신속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좋은 제언을 발제해 주신 국회 예산정책처 안태원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 기간이 많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의 주요 내용은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급여 선부장과 역학조사 개선 방안,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 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제언해 주셨습니다. 제언해 주신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산재 신청 전체 건수는 20만 건을 넘어선 20만 6천 건이며 처리 건수는 17만 3천 건에 이릅니다. 이 중 업무상 사고는 13만 5천 건을 처리했으며 처리 기간이 17일 소요되어 다소 안정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3만 8,219건으로 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26%까지 상승했습니다. 산재 신청 4건 중 1건이 업무상 질병일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급증하는 업무 관련성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적인 요인과 함께 개인 건강과 상태 등 다양한 업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희귀질환 등 새로운 질환의 경우에는 직업병 관련 연구가 거의 드물어 업무 관련성 조사 판단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조사 기간도 상당 기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재 신청은 40% 이상 급증한 반면에 같은 기간 조사 인력은 10% 미만으로 충원되어 늘어난 업무량에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워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원인으로 6년 전 평균 167일 걸렸던 처리 기간은 작년 말 228일로 길어졌고 전체 질병 처리건의 51%에 해당하는 근골계 질병도 77일이 더 늘어난 186일이 소요되는 등 공단도 산재 처리 지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여러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CEO 주관 하에 업무상 질병 업무 개선 추진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상 질병 현황과 처리 실적을 관리하고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을 통해 본부에 업무상 질병국과 직업병 관리부를 신설하였고 전국 소속 기관에는 질병 전담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사업관 인력을 재비치하여 111명을 재조사에 투입하는 등 자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질병의 50%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빈도 32개 직종, 폐광 사업장의 대상으로 자체 처리를 확대했습니다. 근골격 중심의 정담팀 확대 운영과 장기 미처리건 집중 처리를 하고 있으며
직력조사 자동화와 표준화된 사실관계 확인서, 표준 작업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에 있어서 표준화, 간소화, 자동화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체되고 있는 역학조사와 특별진찰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과 함께 그 위탁 물량도 확대하여 적체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의 경우 25년에 100건을 외부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6년에는 200건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산재 처리율이 86.4%까지 상승했으며 전체 질병 처리 기간은 25년 7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업무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병 처리 건수는 44.5% 증가했으며 처리 기간도 25년 5월부터는 상당 기간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업무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단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노력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4년 228일에서 27년에 12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목표 아래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전담팀의 거점화, 집중화 운영과 교육을 강화하고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및 업무상 재해 추정 적용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의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산재 처분 이후 사후 관리를 합리화하는 등 앞으로도 공단은 업무의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산재보상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재보상 국가책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인 법정 재해조사 간 경과 시 산재급여 선지급, 업무상 재해 규범적 판단의 명문화 등 모든 주요 국정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인 고용노동부를 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상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제 앞서서 오늘 많은 산재 피해자 가족들 모셨는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 담지 못한 점들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발제 토론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심각한 장애를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생식 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의 선천성 질환이나 기형의 문제 또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산재 노동자들은 가난에 내몰리고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그 무게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까? 국가와 기업이 산재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인체 유해성 검증이 다 되지도 않은 화학물질이 버젓이 사용되는 산업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적,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백 일, 수천 일이 걸리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산재 노동자들은 이구동성 말합니다. 다시는 나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산재 보상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산재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국회에는 반도체 특별법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간소화하는 아주 발빠른 조치입니다. 심지어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 특례법 이런 거로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수조 원의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 오늘 선보장 제도가 핵심인데 선보장 제도에 들어가는 재원은 겨우 수천억입니다. 1조도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환수를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단 산재 처리 장기화 해법으로는 법정 조사 기간이 지나면 우선 선보장해야 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네, 업무상 질병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7개월이라지만 제가 겪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암 피해자는 2년, 3년, 4년이나 더 많이 걸렸습니다. 최장 6년이 걸린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고 최진경 님이 2년 전에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님 도움으로 산재 국가 책임제 실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가 아카데미으로 참석을 못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최진경 님이 당시 말하려 했던 연설문에는 꼭 산재법이 개정이 되어서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행과는 달리 그 뒤에 산재 처리가 더욱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이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재해조사 기간도 법에 정해지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재해조사 기간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조사가 끝나지 못하면 산재를 선보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것은 국가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이 처리 지연에 대한 것은 지연 배상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선보장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방식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그 발제자님이 얘기하실 때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환수하는 것은 국가가 대부하는 제도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수가 없는 것 또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배상 선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는 규범적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하게 법에 명시를 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공단 판정위원들을 강제해야 합니다. 네,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의학적, 자연과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개연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2011년, 2014년 고 황여미 씨 삼성반도체 백혈병 판결에서부터 또 2017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확립된 법리입니다.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판정위원들은 이것을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에게 불승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빠른 변화가 특징인 첨단 산업에서 유해성이 검증 안 된 물질들이 사용되고 영업비밀을 가린 채 안전보건 정보 접근권도 보장이 안 됩니다. 현대 의학과 과학이 밝히지 못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 막강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국가나 기업조차 질병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는데 피해자에게 산재임을 입증하라고 하는 법제도 말이 됩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질병이 개인적 질병을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폭넓은 기준을 통해서 재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동안 사실 산재 노동자들이나 대리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정작 산재 노동자를 일해하는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등은 저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규범적 관계를 주장하려면 법원에 가라. 의학적으로 많지 않다. 질병을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서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니 안 된다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폐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규범적 판단인지 산재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면 물론이고 질병판정위원회, 산재심사, 재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의사가 다수인데요. 다수의 의사가 중심인 그러한 판정 구조 하에서는 도무지 규범적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판정의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지금 노동부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규범적 판단이 강화돼야 되는 것을 공감하면서도 의학적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산하에 업무상 질병 구범 판단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거를 그 뒤에 판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판정위원회 그 자체에서 법적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산하에 별도의 규범 판단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까요? 오히려 바뀌어야 될 것은 판정위원회가 규범 판단을 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수단을 두는 것, 판정위 구성을 규범 판단에 맞도록 재편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정위가 심의당 심의 건수를 줄이고 자료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 그리고 당연 인정 기준 추정의 원칙을 확대해서 심의 건수를 줄이고 양질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판정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미리 기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판정위원에 대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판정위원들은 공개된 적이 없는데요. 잘못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판정위원들 명단도 공개를 사전에 해서 기피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업무상 그 질병 감축 대책의 시작은 감춰진 피해를 드러내는 산재 신청 확대로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 사고 사망자보다 질병 사망자가 훨씬 더 많지만 국가적 대책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질병 산재 신청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네. 대다수가 직업병인지 모르고 사업주는 모른 채 합니다. 직업성한 산재 인정률은 사실 발생률 대비의 4~5%뿐이 되지 않습니다. 낮은 신청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직업성 질병인지 아닌지 노동자나 유족이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미인지의 장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독일은 직권주의 제도입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 청구 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보험급여 청구권 시효, 소멸시효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현재는 요양급여 3년 이내, 유족급여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효는 너무 짧습니다. 자녀의 건강 손상 산재에 대해서도 그 2년 전 법이 개정이 돼서 마련이 됐지만 2023년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먼저 태어난 자녀가 배제되어서 이 자리에도 그 피해자분이 와 계시는데요. 삼성반도체 라인에서 같이 일한 여성 노동자들 자녀 4명의 아이가 같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법 개정 전에 태어났다고 해서 재해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인체 유해성 정보를 알려주는 안전보건 대책 전무합니다. 이런 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외 하청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는 피해가 더 많지만 권리의 사각지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청 산재 피해가 더 드러나도록 하는 산재 대책이 절실합니다. 네. 그리고 자료집에 실려 있는 그 피해 사례들도 같이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토론을 자르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정란 선생님의 토론도 저희가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양 사무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신청할 때 업무와 관련성을 입증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노무사나 법률인들을 선임합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을 신청하는데 이런 법률 대리인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은 과연 사회보험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되묻게 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더해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산재 처리 기간 지연이라는 고통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산재가 불승인된 노동자들은 바로 고용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픈 상태로 불승인되고 불승인돼서 이제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 기간 동안 이제 대출받았던 생계비는 그대로 빚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양 기간에 치료비를 아껴보려고 휴업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은 노동자는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이 나중에 선보장 제도가 도입되는데 환수를 한다면 과연 환수의 의미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신속 공정하게 산재를 인정받고 치료받는다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재 처리 기간 지연 문제가 오늘 주요한 쟁점이 되는 역학조사, 주로 직업성환과 희귀질환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업무상 질병의 50%를 차지하는 질병이 근골격계입니다. 사례를 제가 4가지를 좀 제시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식당 조리 노동자들 근골격계는 굉장히 다발하는 직종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이 근골격계를 신청했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되고 1년 11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 당연히 수술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들 처리 승인 통보 받기 전까지 수술 못하고 만약 불승인되면 수술은 없던 얘기가 됩니다. 3개월 만에 치료 포기하고 아픈 몸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사유로 산재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사례를 보시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서 84일 동안, 보험가입자에게 작업 동영상 사용을 동의를 받지 않아서 99일 동안, 합쳐서 180일, 6개월 동안 업무 처리가 공단 자체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명백한 공단의 업무 처리 잘못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노동자들이 다 져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가 치료비 아끼려고 치료받지 않아서 휴업 상태에 있었지만 급여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사실 산재 처리 기간 지연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산재급여 선보장 방안에 대한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보장 제도는 저희 노동자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왔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선보장하고 후 정산해달라. 산재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냐. 하지만 이 제도는 논의가 활발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보험금 회수 문제랑 재정 문제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처리기간 지연으로 인한 선보장 제도가 저희가 요구했던 선보장보다는 협소한 개념이지만 선보장 제도가 일단 논의가 되고 있고 법안이 5개가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 발의된 내용들을 봤더니 업무상 질병 조사 기간을 60일 또는 90일로 두고 있고 또 역학조사하는 경우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부분의 발의안들이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재해조사 기간을 법정화하고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했을 때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부분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반면에 이제 급여를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급여 반환은 어렵습니다. 아까 산재 노동자들 산재 결정 기다리다가 불승인 되었을 때 처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들 반환할 수 없고요. 그다음 이 선보장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산재 결정 기간 지연으로 인한 보장입니다. 그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환수를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하신 분이 상병수당 수준의 급여 보장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범 실시는 최저임금의 60%가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 그 시범 실시의 급여 수준은 그러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보통 이제 60%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재보험은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보장 제도의 취지를 본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의 의료급여와 휴업급여 기준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직업성암, 내심혈관계, 기타 질병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건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히 조금 처리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처리 기간은 여전히 깁니다.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업성암의 연도별 판정 현황을 보시면 일단은 인정률이 2019년에 74%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2024년에 직업성암은 51%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승인율은 낮아지고 처리 기간은 길어지면 저희 직업성암 환자들과 가족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보장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학조사는 일반적인 질병보다 조사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8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180일을 초과했을 때 선보장 제도에 준해서 재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 기간은 굉장히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료했을 때 업무 관련성이 높다라고 판정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상당 인과관계에 준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기간의 판단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매우 협소하고 부분적입니다. 거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라고 나온다면 그거는 더 말할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역학조사 높음이 나오더라도 질판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을 낮추는 거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오늘 발제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판정됐다면 그건 그 자체로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대상 확대와 기준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암과 그리고 기존의 역학조사에서 산재 인정 사례가 축적된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 폐암, 용접 노동자들 용접휴무로 인한 폐암, 무지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포함해서 당연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개별 산재 신청에 대한 역학조사 시행을 지양해 줄 것을 발제해 주셨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입증 책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지금 산재보험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들은 상당 인과관계에 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행정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갔을 때 거기에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법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해 주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절차에서는 상당 인과관계를 정말 제대로 그 관점으로 판단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재 입증 책임 쟁점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다만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명문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니까 그 산재 입증 책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질판위의 단순 다수결 판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판단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물론 오늘 주발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지금 그 질판위가 상당 인과관계에 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질판위마저도 의학적 과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보니까 지금도 산재불승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질판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것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산재불승인은 굉장히 남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한 시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의 상당 인과관계 기준을 오히려 명확히 하고 실제로 질판위가 이런 관점으로 이런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판정위원회에 대한 구성,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